자, 교재 61쪽 보세요. 문제집 61쪽에 6장 도시공객시설과 도시공객시설 사업이라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거기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문제 보시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객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2번 도시공객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 결정된 시설을 말하죠. 3번 설치한 도시공객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할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르는 중앙관세의장이 관리합니다. 4번 설치한 도시공객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도시공객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5번 도시공객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자, 요약집에는 30쪽 보시면 돼요. 자, 30쪽에 보시면 도시공객시설의 의의라고 제일 위에 1번 대가 있죠. 자, 도시공객시설의 즉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계획시설. 2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습니다. 2번에 기반시설의 설치 원칙은 지상, 지하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류,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내려가서 자 거기에 그 양갈로 4번 찾았습니까? 도시공객시설을 공중, 수중, 지하, 자 수상에 설치할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은 또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해서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 행사에 제한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5번에 틀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게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예. 자, 여기가 이제 도로도 있고 여기 이렇게 자 돼 있는데, 자, 이 위로 다리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건물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 건물 위로 이런 건 참 보기 힘든데 건물 위로 도시공객시설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이 높이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지붕 위로 이렇게 도로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소유권 행사에 제한 받죠. 여기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따로 뭘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3번에 도시공객시설의 관리 보시면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 국가가 관리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상 중앙관세의장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경우는 해당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도시공객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푼 문제 4번이나 5번이 다 여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고, 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1번 같은 경우 왜 풀었느냐, 2번 지문 때문에 풀었다 이 뜻이에요. 2번 지문이 중요하니까.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 문제 보세요. 3번. 자,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객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공간 결정해야 된다. 이는 도시공간 결정 없이 설치합니다. 결정해야 한다 해서 틀렸죠.
2번 도시공객시설의 결정구조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3번 용도지역, 용도주관의 도시공객시설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정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지구안에 도시공객시설을 설치할 수 있죠. 도로교통은 도시공객시설 설치할 때는 용도지역이나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각종 제한을 정하지 않고 설치합니다. 4번 도시공객시설을 공중, 수중, 수상, 지하에 설치할 경우 그 높이와 깊이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 행사 제한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에 대한 토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중요하는 게 아니고 따로 법률을 정한다 했죠. 5번 도시공객시설 관리에 관해서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도시공객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틀렸죠.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자, 그래서 3번이 맞고 난 틀린데 3번부터 봅시다. 3번은 28쪽. 자, 3번은 28쪽에 보시면은 용도지역지구 구역에서 건축 제한의 예외 1번 찾습니까? 둘째 줄 중간에 보세요. 용도지역지구 안에 도시공객시설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지구 건축 제한을 정합니까? 아니한다 해놨어요. 아니하죠. 거기 3번이니까 3번 맞다 이 뜻이고. 자, 1번 지문에 대해서는 요약집에 30쪽 보세요. 30쪽. 자, 2번엔 기반시설의 설치라는 정책 찾습니까? 원칙은 지상, 지하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류,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공관리계 결정으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모 크다 그랬죠? 이걸 도시공객시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예배. 다음의 기반시설은 도시공관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죠? 이는 상당히 규모가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는 1번에 자 거기에 A, B가 있네. B 보시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은 도시공간을 결정하지 않고 설치합니다. 이것 때문에 2번이 틀렸어요. 도시공간이게 결정을 해야 되는 데서 틀렸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양갈로 3번에 도시공객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방금 푼 문제에 자 2번이 틀렸죠. 결정구조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이고. 자 4번에 도시공객시설의 공중, 수중, 수상,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높이나 깊이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 제한이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죠. 자, 그것 때문에 자 4번이 틀렸어요. 공익사업이나 토지지정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게 아니죠. 자, 3번에 도시공객시설을 관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상 중앙관세장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때는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뭐로? 조례로 도시공객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죠. 5번이 그때 틀렸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한번 푸시면 끝이에요. 이 부분. 알겠습니까? 예. 자, 4번에 봅니다. 공동구가 설치될 경우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기 위하여 공동구 협의에 심의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두 가지가 있죠. 가스관과 하수도관. 그래서 4번이 답인데 요약집에는 31쪽을 봅니다. 자, 31쪽에 보시면은 양갈로 3번에 공동구의 수용 의무라고 되어 있죠. 자, 박스 안에 보시면 공동구가 설치될 경우 1호부터 6호까지 시설은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합니다. 7호와 8호의 시설은 공동구 협의회에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죠. 그래서 7호가 가스관이고 8호가 하수도관은 협의에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죠. 자, 그래 답이 4번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 5번 문제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경영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객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33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 구역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틀렸죠? 200만 제곱미터 초과해야 돼요. 이번에 공동구 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시행이 된다. 10년마다 아니고 5년마다. 3번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가 완료됐을 때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행된 시설을 종류와 공동구 설치 위치를 일간 신문에게 공고하는 게 아니고 점용 예정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통지. 4번에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의 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지정기간 내에 철거해야 되고 도로는 원상 회복시켜야 됩니다. 5번 공동구는 사업 시행자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관리하며 관리 비용도 공동 부담한다. 틀렸죠. 공동구 관리는 사업 시행자가 점용자 함께 관리하는 게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이 맞고 남이 틀렸는데 요약집은 31쪽을 봅니다. 31쪽에 1번에 공동구 설치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이 면적이 얼마 이상?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 지역 등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 공동구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1번이 틀렸죠. 330만이 아니고 200만 제곱미터 초과해야 됩니다. 3번에 공동구 수용 업무에 가서 박스에 거기에 둘째 칸, 셋째 그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보시면 행정청인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가 완료됐을 때 공사 완료 공고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 공사 기한을 정해서 통지하라고 해놨죠. 이것 때문에 방금 푼 문제 3번이 틀렸어요. 설치공사가 완료될 때는 지체 없이 수용돼야 할 시설 종류와 설치 위치를 일간시로 공고하는 게 아니고 점용 예정자에 뭐 해줘야 됩니까? 통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그 밑에 칸에 보시면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한 시설을 공동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 시설은 행정청인 도시공계획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해야 되고 도로는 원상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방금 푼 문제의 4번입니다. 그래서 4번 맞는데 그 부분은 밑줄도 안 쳐졌어요. 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이렇게 보세요.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2번과 5번은 왜 틀렸느냐. 2번은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32쪽 보시면 공동구 관리 운용에 1번에 공동구 관리권자로 되어 있죠. 네. 공동구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가 관리합니다. 이것 때문에 5번이 틀렸죠. 시행자, 점용 예정자가 관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 보시면 공동구 관리자는 몇 년마다? 5년마다 해당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2번이 틀리죠. 10년마다가 아니고 5년마다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6번 문제 보십니다. 국토의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이에요. 1번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둘 이상의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이 관할과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 하죠. 1번이 맞습니다. 2번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광역시설은 도시공객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그 설치 관리에 관하여는 도시공객시설 설치 관리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게 틀렸어요. 광역시설은 도시공객시설입니다. 우리 기반시설 중 규모 큰 시설들 있죠. 그게 곧 광역시설이에요. 자, 그래서 도시공객시설이 설치 관리에 따른다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관계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시장, 시장군수는 협약을 체결해서 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광역 설치 관리할 수 있고 5번 국가적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 또 사업 종목을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쓸 때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자, 2번 질문부터 봅시다. 자, 요약집에 2번 질문은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제목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게 강력계획권 지정의 지정 목적 보시면은 둘 이상의 특광특덕도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그 다음에 뭐 해놨어요? 광역시를 체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한다는 뜻이죠. 네. 그래 2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공법은 법에 법령에 정한 거 있죠. 외의 걸 함부로 하기 힘듭니다. 예, 왜? 여러분 시험 판례를 안 내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가 처음보다 공법상 법령이 정한 거 있죠. 기준으로만 출제됩니다. 그래서 법령을 자꾸 읽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법령에 벗어나는 것은 낼 수가 있다 없다? 못 냅니다. 내면 틀린 점이다 그래요. 자, 그렇게 아시고 다시 요약집에 33쪽입니다. 자,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광역시설의 의 찾았습니까? 기반시설 중에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시설로서 박스는 첫째, 둘 이상 특광특덕도 시군에 걸쳐있는 시설, 도로, 철도라든지 두 번째, 두 개 이상의 특광특덕도 시군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 상만의 공 같은 이런 시설을 광역시설이라 하죠. 1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입니다. 자, 광역 설치 관리의 원칙에 보시면 광역시설 설치 관리는 도시공객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른다는 뜻이죠. 이 도시공객시설 기반시설 중에 규모 큰 이런 도시공객시설이 2개 이상 행정구에 걸쳤다든지 2개 이상 행정구에 공동 이용한다면 무슨 시설이 됩니까? 광역시설이 돼요. 자, 그래서 도시공객시설이 설치 관리에 따릅니다. 그것 때문에 3번이 틀렸고 물론 예외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협약 체결이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4번이고 자, 방갈로 이번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 당의 광역시설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 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5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국도로. 그렇죠. 한국도로공사라는 특수목적법인이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도시공객시설 사업에 관한 문제로 갑시다. 자, 1번 문제 찾았습니까?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공객시설 사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1번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는 도시공객시설의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내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예산계획이죠? 3개월 내 수립입니다. 2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을 구분해서 수립하되 자 3년 이내 시행하는 도시공객시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공객시설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3번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관할구의 도시공객시설 사업을 시행하고
4번에 국토교통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 직접 시행할 수 있고 5번에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대상 토지 국공이 제의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여기 틀린 이유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 했죠. 그 부분이 틀렸어요. 자,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행정청일 때와 또 하나는 비행정청. 자, 비행정청도 또 둘로 나누죠. 하나는 공공시행자, 또 하나는 민간시행자입니다. 자, 그래서 비행정청 중에 민간시행자일 때는 사업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야 되죠. 그래서 민간일 때만 이 요건 갖춥니다. 그래서 거기에 5번에 틀린 이유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하면은 둘 다 포함이 되죠. 공공시행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아니고 무슨 청 시행자로 민간시행자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다 이 뜻입니다. 자, 요약집에는 어디 보시면 되느냐 하면은 자 34쪽을 보세요. 자, 34쪽 찾았습니까? 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네. 도시공개시설에 대한 재원 조달,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도시공개시설 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계획으로서 수립권자, 입안권자입니다. 수립 시기 보면은 특박지독도 시장 군수는 도시공개시설 결정 50도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합니다. 1번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입니다. 이 3번에 내려가서 9번 보시면은 1단계, 2단계 집행계획을 구분해서 수립하되 3년 이내 시행하는 시설사업은 1단계에 3년 후에 시행하는 시설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해야 되죠. 자, 거기 2번이니까 2번 맞다 이렇게 하시고 내려가서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 행정청일 때는 원칙적으로 단일한 행정부에 시행될 때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가 관할구역 사업을 시행한다. 즉 관할구 사업은 특별시장 등이 무조건 시행한다는 뜻이에요. 자, 거기 3번이니까 3번 맞다 이렇게 하시고 예외 국가계획과 관련되나 기타 필요할 때 누구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장관. 자, 그것이 4번입니다. 그 외에 이번에 강력도시에 관련되거나 기타 필요할 때는 도지사도 할 수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정시행자 비행정청인데 양갈로 이번 보시면 다음의 자를 제의한 자 박스에 1번부터 6번까지 갈로 묶고 옆에다 공공시행자라 했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사 같은 이런 공공시행자를 제의한 시행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민간시행자는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사업할 수 있죠. 이것 때문에 5번이 틀렸어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아니고 민간시행자 해야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가 관할구역의 도시공개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해서 1번 맞죠? 2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도시공개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한다. 인접한 거 수용한다면 틀려요. 3번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도시공개시설 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국토교통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4번 사업의 준공 예정일 변경. 자, 이건 경미한 변경이겠죠. 준공일 예정일 변경하면은 이런 경미한 거예요. 자, 끝말 잘 봐야 되겠죠. 공고 열람을 아니할 수 있다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맞다.
자, 그 다음에 사업구역의 경계의 변경도 경미한 변경인데, 자, 경미한 변경이 있더라도, 자, 건축물 연면적 10% 미만 변경은 경미한 겁니다. 실시의 병행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건 틀린 이유가 경미한 변경이 맞는데 사업구의 경계의 변경이 없더라도 해요. 없더라도. 있더라도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없고 면적 10% 미만 변경일 때는 경미한 것으로서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 해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집에는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자, 34쪽 보세요. 34쪽.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자, 행정청 시행자의 원칙에 단일한 행정구역에서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가 관할구의 사업을 시행한다로 되어 있죠. 1번이 그게 해당되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옆 페이지 가서 실시계획 찾았습니까? 자, 1번에 실시계획 작성인가에 1번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양갈로 2번에 가서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을 갈로 떼어놓으시고 제의한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은 국토교통장관, 국토교통장관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맞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변경 폐지할 때도 같습니다. 다만 중공검사를 받은 후 해당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위해서 실시계획 작성을 하는 경우에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경미한 변경일 때는 인가 받지 말란 뜻이죠. 자, 그 경미한 변경이 갈로 안에 몇 가지 소개해놨죠. 사업명칭 변경, 그 다음 보시고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라고 되어 있죠. 없는 범위 안에서 해당 건축물, 공작물 연면적 10% 미만 변경이 경미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5번에 틀렸죠. 구역 경계의 변경이 있더라도 하면 안 되고 없는 범위에서. 그럼 이게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거 시험에 한번 21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안 봅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사업 시행자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사업 내용의 변경,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그 다음 뭐라 나왔습니까? 준공 예정일의 자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공고 열람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자 방금 푼 문제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또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돼요.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했습니까? 네. 자, 6번 문제. 그래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다 정해줬죠. 그 부분에는 딱 이상한 건 나옵니다. 나중에 10번쯤 보면 이제 느낌 와요. 뭐 이상한 게 탁 튀어나오면 그건 경미한 겁니다. 끝말 잘 말했죠? 네. 한다면 틀리고 하지 않는다면 맞다. 맞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6번 문제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자의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리가 이 문제는 자 설명을 듣고 봅시다. 자, 문제 조건이 실시계획이 도시공학 결정 고시부터 10년 이후에 작성된 인가됐다 그랬죠. 자, 여기 봅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자 결정 고시를 합니다. 자, 해서 쭉 흘러가죠. 자, 여기가 20년이에요. 자, 이 도시공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결정 고시되고, 자, 20년 되는 날까지 자,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고시했던 것이 다 뭐가 됩니까? 실효가 되죠. 완전히 이제 사업을 못하도록 실효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10년이에요. 10년. 결정고시하고 10년 이후에 자, 실시계획. 이 구체공사계획이죠. 이게 작성이 되거나 인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실효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업을 당분간 계속 한다는 뜻이죠. 그 실시계획 작성 인가돼 놔갖고 무한정 안 할 수가 있다. 그럼 안 하면 계속 사업이 안 될 수가 있죠. 자, 이럴 경우에 사업이 어느 정도 안 됐을 때, 자, 이 실시계획을 실효를 시킬 거냐 이 뜻이에요. 실효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자, 첫째는 실시계획이 10년 후에 작성 인가를 해놔놓고 재결을 신청. 재결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는 걸 말합니다. 이거 안 했다. 그러면 간단하게 5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실시계획이 뭐가 된다? 실효되어버려요. 자, 그리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7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에 실시계획이 뭐가 된다? 실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 등을 건축물 포함해서 소유하거나 확보했을 때는 이때는 실시계획을 실효시킨다, 유지시킨다? 유지시킨다, 이때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실시계획이 실효가 되었어요. 실시계획이 실효가 됐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자, 여기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한 거 있죠? 적어도 같이 효력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시계획이, 실시계획 실효되거나 폐지가 되는 것이 20년 되기 전에, 자, 이 5년 되는 날이나 7년 되는 날, 다음 날이 20년 되기 전일 때는, 자,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고시한 거 있죠? 이게 완전히 뭐가 된다? 실효가 된대요. 자, 그리고 20년 되는 날, 다음 날 이후에 실시계획이 실효되거나 폐지될 수 있죠. 그러면은 실효 폐지 되는 날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한 거 있죠. 자, 여기 있는 도시군관리 결정고시한 것이 실효가 됩니다. 여기 관한 문제인데 이게 새로 도입한 제도예요. 새로 개정된 사항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10년 이후에 실시계획 작성이 되면 딱 두 가지 실효되는 게 있다. 실시계획이 몇 년? 5년 되는 날 다음 날이나 7년 되는 날 다음 날 실효되죠. 실효되면은 그 실시계획 실효 폐지로 인한 도시군관리 결정고시 한 것도 실효시켜야 되죠. 20년 되기 전일 때는 20년 되는 날 다음 날, 20년 되는 날 다음 이후에 실효됐을 때는 실효 폐지되는 날이에요. 이게 다음 날을 넣으면 틀리겠죠. 시험 낼 때 이거 다음 날로 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일어났고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 이내에 재결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이 잃는다. 요거죠? 요거니까 맞다. 2번, 자, 재결 신청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7년 내에 재결 신청을 해놨을 때는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7년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이 있죠. 네. 예.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5년 안에 재결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건 또 5년 내기 전에 3분의 2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7년 되기 전에 재결 신청하지 않고 그런 복잡한 내용들 있죠. 싹 빼뿌리고 간단하게
자, 실시계획 작성이 되고 10년이 작성됐을 때는 첫째는 몇 년 되는 날 다음 날? 5년. 토지 면적 3분의 소유 확보했다면 7년. 다음 날. 이렇게 간단히 하셔야 돼요. 응? 자, 3번에 재결 신청 없이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 건축물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 소유를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실시의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의 효력이 일른 다음 틀렸죠? 모든 걸 다 소유 확보했을 때 실시계획이 어떻습니까? 유지돼요. 유지. 4번에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해당 도시공개시설 결정 효력이 잃는다. 그래서 거기 요거죠. 20년 되기 전에 실효 폐지됐을 때는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관 결정한 것이 실효됩니다. 5번에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 되기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실시에 폐지되거나 효력이 잃었을 때는 실시에 폐지되거나 효력이 잃은 날에 해당 도시공개시설 결정 효력이 잃는다. 그래서 거기 밑에 거죠. 그거는 다음 날이 아니죠. 실효되거나 폐지되는 날에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요약집은 자 36쪽 보세요. 36쪽에. 자, 36쪽 찾았습니까? 네. 5번에 실시계획의 실효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부분이에요. 도시공개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 갈로 떼놓으시고 받은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는 갈로 떼놓으시고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동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 지난 날 다음 날에 실시계획 효력이 잃는다. 그게 1번이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공개시설의 시행자가 재결 신청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 3분의 2상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7년 이내에 재결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7년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이 있죠. 자, 거기 2번이고 6번에 자 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이 없이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확보한 경우에는 실시의 효력 유지한다고 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효력 잃는 데서 틀렸고. 자 7번의 효력 상실 시기 실시계획 폐지하거나 효력을 잃는 경우 해당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설 결정은 법 4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한 날에 효력이 있는데 자 박스 안에 도시공개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0년 되기 전에 실시계획 폐지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는 도시공개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완전히 실효되죠. 그게 4번이고 이번에 도시공개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0년 되는 날 다음 날 이후에 실시계획 폐지되거나 효력이 잃었을 때는 실시계획 폐지되거나 효력 잃은 날 그날 바로 효력 상실합니다. 거기 5번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10년 이후에 실시계획 작성이 되었을 때 첫째는 몇 년 되는 날? 5년 되는 날. 두 번째가 7년 되는 날 다음 날 실효해요. 모든 사회 필요한 모든 토지들을 다 소유하거나 확보했을 때는 실효됩니까? 유지됩니까? 유지되고 이렇게 두 가지 실시계획이 실효됐을 때는 20년 되기 전에 실효되거나 폐지됐으면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관 결정이 완전히 실효되고 20년 되는 날 다음 날 이후에 실효 폐지됐을 때는 실효 폐지되는 날에 완전히 도관 결정이 자 효력 상실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7번 문제 봅시다. 7번 국토의 계획 및 요행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도시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공관리 결정해야 된다. 사회복지시설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작으면 결정하지 아니한다 해야 되죠. 네.
그 1번 틀렸습니다. 도시공격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 매축할 때 건축물도 포함하죠. 자, 3번에 용도지역 안에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공격시설에 대해서 정한다. 자, 용도지역이나 지역 기준은 도시공격시설에 정하지 않는다 했죠. 4번 도시공격시설 부지에서 도시공간을 위반할 경우 그 계획의 위반을 위한 토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도시공격시설 부지에서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이미 도시공격시설 부지는 도시공간관리계획이 이미 위반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실시하지 않는 데서 맞습니다. 생략. 5번 자 도시공격시설 사업 시행자 비행정청인 경우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시행자 처분에 대한 행위자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틀렸죠. 비행정청일 때는 행위자 상대가 아니고 그 비행정청을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자, 맞는 건 4번이 맞는데 4번부터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요약집 10페이지에서 4번은 요약집 10페이지. 자, 10페이지에 보면은 양각 위에 양각 1번에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라 되어 있죠. 자, 방가로 3번에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적성 평가 참 다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박스 안에 제일 마지막 한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공격시설 부지에서 도시공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 토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거기 4번이니까 4번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3번 질문에 관해서 봅시다. 28쪽 보세요. 자, 28쪽 찾았습니까? 중간에 용도지역 지구구역에서 건축제한의 예외로서 1번의 둘째 줄 중간에 용도지역 지구 안에 도시공격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합니까? 아니합니까? 아니한다 했죠. 3번이 적용된다 해서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30쪽 봅니다. 자, 30쪽에 기반시설의 설치라는 점 찾습니까? 원칙은 미리 도시공간 결정을 설치해야 되고, 예외 도시공간이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소규모로 했죠. 박스 안에 1번의 A에 거기 보시면 둘째 줄 중간쯤에 연구시설 다음에 뭐 해놨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은 규모 작지요. 자, 그래서 이는 도시공간 결정하지 않고 설치합니다. 1번이 도시공간 결정을 해야 되는 데서 틀렸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5번 질문에 관해서는 요약집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39쪽 보세요. 39쪽 위에 보시면 4번 행정심판에 되어 있죠. 도시공격시설 사업 시행자 처분은 행정심판에 따라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제기하라 되어 있어요? 시행자, 지정한 자에게 제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5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 2번은 그 밑에 도시공격시설 부지에서 매수 청구라고 되어 있죠. 매수 청구 사유 청구권자 보시면 도시공격시설에 대한 도시공간 결정고시로부터 10년 내에 도시공격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갈로 떼놓으시고 시설부지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갈로 안에 뭐 해놨습니까? 건축물 정착물 포함해서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2번이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건축물 정착 포함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8번부터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안에 10번 꼭 봐야 됩니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무조건 읽으세요. 이를 악물고 보면 달라집니다. 이를 악물고 보세요. 이를 악물고. 그래서 무조건 봐야 되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가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마칩니다.